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은 과연 자랑거리일까? 차라리 민간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사례가 나오냐면은 일본의 사례가 나와요. 일본. 네. 일본이 웃긴 게 그 예전에 그 어디 있죠?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예. 하나요? 고베. 고베. 그때 엄청났죠. 엄청났죠. 예.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자기 나라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일본의 통화는 강해져야 되나요? 약해져야 되나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히 약해질 거다. 약해져야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본 대지진 소식이 딱 시장에 전해졌을 음. 때 엔화가 순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순간적으로 확 약해졌어요. 아, 폭락을 하죠. 네. 네, 악재가 제대로 떴으니까. 그렇죠. 악재 제대로 떴으니까. 음. 근데 30분이 딱 지나요. 30분. 30분 딱 지나자마자부터 갑자기 강세로 확 돌변을 해요. 예.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왜 일본은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이런 일이 생기죠? 일본은 옛날부터 금리가 낮은 나라잖아요. 금리가 낮다. 엄청 낮은 나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도 항상 낮았죠. 음. 그러다 보니 일본은 무슨 행동을 많이 하나요? 외국인들은 일본 시장, 금융시장에 있는 주식 채권을 잘 안 사요. 안 산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고 하니까. 그냥 크게 그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죠.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국 금리가 낮으니까 계속 해외 자산을 사는 예. 거예요. 아, 그 뭐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 같은 부인이라는. 그런. 그리고 예. 꼭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도 해외 투자를 되게 많이 많이 했죠. 한다. 근데 위기가 터져요.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악재가 떴으니까 일본 내 자산을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일본에서 악재가 터지니까 일본 내 자금 수요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자금들, 해외 투자를 해놓은 곳들이 다 그 해외 투자하는 거를 팔고 일본 국내로 갖고 와버립니다. 그러면 뭐죠? 달러 매도 엔화 매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엔화가 강세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본이란 나라에 악재가 터졌는데 일본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바깥 나라의 자산이 외국인이 갖고 있는 일본 자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밖에서 터지든 안에서 터지든 거의 무조건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가버리는 그럴 겁니다. 수 있군요. 예. 예. 요걸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를 마냥 늘리는 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닌 그러네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네. 뭐 비효율만 발생하고 돈 놀리는. 그렇죠. 굉장한 비효율이죠. 그러네요. 또 외환보유고는 뭘 투자해요? 음. 대부분 국채를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해야 되니까. 그럼 그 돈의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만 낮죠. 예. 근데 민간이 활발하게 해외에 뭐 공장도 짓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쫓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그게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보유고라는 거는 그러면 나라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민간에서 갖고 있는 거는 다 외화보유고 산정할 땐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효과가 그보다 있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맨날 원달러 환율은 뭔 일만 터지면은 동네 북마냥 쭉 올라가는데 그렇죠. 서로 간에 자본 수지를 잘 맞춰놓고 외환보유고를 쌓는데 급급해하지 않는다면은 외환보유고는 굳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많이 쌓였다는 것 자체가 시중에 외화가 너무 많이 남아서 국가가 다 걷어들였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나간 겁니다. 그거 달러는 뭐 꽁으로 사나요? 그러게요. 다 국채 발행을 하든 아니면 세입 가지고 샀든 하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외환보유가 많다는 거 당연히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네요. 이런 인사이트. 이게 인사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신문에 많이 나오죠. 외환보유고 묘디. 그러면 와, 우리나라 굉장히 훌륭하다. 외환관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환보유고 1등은 미국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아예 순위가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찍어내면 되니까. 미국은 외환이 없죠. 우리가 말하는 외환보유고는 달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 통화가 달러인데요. 외환보유고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부럽네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나라죠. 지가 곧 외환인데. 그렇죠. 자기가 찍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외환보유고는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이렇게 1등은 중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상위권 국가들을 보면은 뭐 그 브라질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있었나요? 뭐 이런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처럼 이렇게 바깥에 돈들이 좀 많이 들어온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 순위가 뭐 한 3, 4위 되나요?
한 뭐 5, 6위? 뭐 어쨌든 그 언저리일 텐데 거기에 외환보유고에 독일, 프랑스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군요. 얘네도 유로화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유로화도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를 국가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비효율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인들은 IMF 터진 것도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 뭐 나중에 제대로 대처 못해서 금융위기가 심화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우리가 바깥에서 너무 많은 돈을 빌렸는데 우리가 바깥에 빌려준 돈은 없는 거죠. 빌려준 투자한 돈은 돈이 없다? 없고. 왜냐면 그때는 완전한 궤도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다 보니 외환보유고라도 풀어서 막았는데 그게 바깥에 빌린 돈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사이즈였던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경상수지는 네. 빵빵하게 흑자가 늘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는 외환보유고를 쌓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바깥 투자를 자, 뭐 투자해야 지금도 된다?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이제는 네. 방향이 이미 잡혔어요. 이제는 많이 하죠. 네, 많이 저희 하고 뭐-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투자 행위를 하면 되는 거지. 예. 뭐 외환보유고 숫자 이런 게 막 경제 기사 이런 거에 나온다. 그런 거 신경 쓸 이유가 예. 아니다. 굳이 많은 거 자랑하니까. 외환보유고에 대한 어떤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네.